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서민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정치라면서요. 아, 그렇죠. 그런데 네. 그 방법이 그 민주당식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의 정책대로 하는 것이 옳은 방법이고 효과가 있는 것인지, 또 우리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 국민에게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 것인지는 좀 더 치열한, 지금까지도 치열하게 토론해 왔지만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치열한 토론과 논증이 필요한 과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좀 가급적 협력적 입장을 좀 가지라고 지금 이미 좀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또 그렇다고 우리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그 욕심을 내지 마시고요.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우리 대통령께서도 그 반지하방의 그 참혹한 현장을 보시고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말씀도 있으셨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근데 이번에 보니까 예산안에서 우리 서민들용 영구 임대주택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해 버렸다는데, 그렇게 하면 그분들 어디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그런 것도 한번 좀 생각해 봐 주시고요. 시비 과정에서 네. 또 야당이 문제 제기를 하면은 논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것도 좀 해주시고, 아니 아까 말씀하셔서 저도 한번 그래서 그것도 그렇고, 우리 정말 소상공인이나 골목 상권에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근데 큰 예산 들지도 않는 지역화폐 예산,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는데, 그러면 사실 이게 정부 예산 얼마 되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점도 한번 고려해 주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특히 노인 일자리나 청년 일자리 예산을 삭감하는 건 지나친 것 같고, 특히 이제 초대기업이나 슈퍼리치들 그 감세를 13조 원인가 16조 원인가 한다는데, 그런 걸 하지 말고 서민 지원 예산을 해야지. 저는 그런 얘기를 앞으로. 이제 아마 그 민주당의 철학과 우리의 그런 재정 운영 철학이 다르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또 정부를 불러서 서로 토론하고 논의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예. 되로 주고 말로 받아간 권선동 원내대표 겸 비대위원장 직무대행이자 내부 총질자를 제거하려고 무던히 애쓰고 있는 체리 따봉받은 자, 민주당 이재명 신임 대표와 국힘당 권선동 원내대표가 상견례를 가졌습니다. 이 대표와 권 원내대표가 첫 대면에서 정책 현안을 놓고 팽팽한 기싸움을 벌였는데요. 이 대표는 31일 오전 취임 인사차 권 원내대표를 찾았습니다. 권 원내대표는 이 대표에게 당대표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한다며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이 아니냐, 이 대표가 민생과 경제, 민심을 강조하고 계시니 앞으로 국회가 순조롭게 풀려나가길 기대한다고 덕담했는데요. 이 대표는 정부와 여당의 국민을 위한 정책 추진에 당연히 협력할 것이고, 혹시 해야 하는데 지연되거나 못하는 것은 저희가 먼저 제안해서라도 할 의사가 있다며, 마이너스 경쟁이나 발목 잡기 경쟁이 아니라 선의의 경쟁, 잘하기 경쟁으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정치를 하면 좋겠다고 화답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민생 협치를 언급하며 화기애애하던 분위기는 권선동 원내대표가 종부세 협상을 꺼내면서 기류가 바뀌었는데요. 권 원내대표는 그런 차원에서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를 완화하겠다고 이 대표께서 후보 시절에 공약했는데, 지금 협상 중에 있으니 그 부분을 관심 갖고 들여봐달라고 성공을 날렸습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서는 당의 가급적 협력 입장을 가지라고 얘기하고 있다면서도, 그렇다고 권 원내대표께서 지나치게 과도한 욕심을 내지는 마시고 적절한 선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란다고 응수했는데요.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도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일침을 날렸습니다. 그는 이번 예산안을 보니 서민들의 영구임대주택 예산을 삭감했다던데, 그러면 갈 곳이 없지 않냐며 그런 것을 생각해달라고 당부했는데요. 그러자 당황한 권 원내대표도 지지 않고 방법을 민주당식으로 하는 것이
민주당 정책대로 하는 것이 옳고 효과적인 방법인지, 국힘당 방식대로 하는 것이 국민께 결과적으로 도움이 되는지는 앞으로 계속 치열한 논쟁과 토론이 필요한 과제라고 본다고 애둘러 설명했습니다. 한바탕면 울어버릴 뻔한 권선동 원내대표이자 비상대책위원장 직무대행 겸 체리 따봉받은 자, 이재명의 매운맛 선방에 어질어질해 보입니다. 앞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 대표는 임대주택과 지역화폐 예산 삭감, 쌀가 폭락 문제를 일일이 지적하며 정부 여당을 비판했는데요. 이번 정부의 예산안 그리고 이때까지의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이렇게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예산안 내용을 보니까 참 비정한 예산안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정하다 이런 느낌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었습니다. 지금 지하방에서 이 주거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참으로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불편한 그런 일을 겪은 걸 얼마 전에 봤습니다. 이 서민들의 주거를 해결하기 위한 영구 임대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이나 삭감했다는 안을 보고 참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비정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거난을 겪는 우리 안타까운 서민들에 대해서 예산을 늘려가지는 못할 망정 정말 상상하기 어려울 규모로 삭감한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자영업자, 골목상권, 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도 되고 또 서민들의 고물가에 의한 고통을 좀 줄여주는데 정말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 이것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좀 전해 들었는데 정말 놀랍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소득 부족,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청년과 또 노인들의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보고가 있어서 정말로 이게 국민을 위한 예산인지 국민과 우리 서민들, 고통받는 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지가 정말 의문이 될 정도로 걱정이 많습니다. 우리가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지고 또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책임져야 하는 공당의 입장에서 철저하게 예산 심사에 응하고 또 입법에 임하겠다 이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30일 정부가 발표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해 비정한 예산이라고 직격했습니다. 이 대표는 31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예산안과 이때까지 정책 기조를 보면 지금 민생이 어려운데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이 든다며 비정한 것 외에는 표현할 길이 없다고 일갈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하방에서 거주 문제 때문에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말씀드리기도 불편한 그런 일을 겪었던 걸 얼마 전에 봤다며 서민들의 주거 해결을 위한 영구임대 주택 관련 예산을 5조 6천억 원이나 삭감했다는 걸 보고 비정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대표는 자영업자 골목 상권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서민의 고물가 고통을 줄여주는 데 큰 효과가 있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도 완전히 삭감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는데 놀랍다는 생각이 든다며 청년 노인 일자리 예산도 대폭 삭감했다는 것을 보고 고통받는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라고 혀를 내둘렀습니다. 이재명 당대표가 취임하자마자 민주당이 변신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주 보기 좋은 변신인데요. 그간 이 대표가 한결같이 말해온 대로 국민을 위한, 민생을 위한 강력한 야당의 모습으로 변모하고 있는 겁니다. 할 말을 할 줄 아는 강한 야당, 해야 할 것을 과감하게 추진하고 실행하는 야당. 지금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원했던 모습인 거죠. 정치 효능감 1200%의 매운맛, 이재명의 등판에 어질어질한 국힘당. 이게 바로 이재명인 거죠.